네, 두 번째 역은 실적이군요.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깔끔해 보이십니다. 오늘 신발이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꽃무늬 신발을 신고 오시고 신발을 자세하게 줌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신고 오신 것 있지만 같은데. 네. 됐고 실적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는 실적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렇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중동 전쟁 이런 게까지 터졌는데요. 네. 실적 잘 나오는 쪽 대표적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요? 네, 일단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높았는데 예. 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눌려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인모드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급락해 주시는 분에. 네, 그게 급락이 나오면서 네. 그럼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쪽도 실적이 과연 좋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1위 기업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소모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기기 비중이 높은 거고 금액대도 엄청나게 커요. 네. 8천만 원, 9천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소모품으로 좀 나가기 때문에 좀 일단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기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지금 실적 평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10월달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뭐 강남구나 금천구, 유성구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했을 때 뭐 49% 그리고 27%씩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데이터가 꺾였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진짜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모드발 이슈로 좀 과하게 하락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산업이 수출로 거의 다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미용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이런 흐름 자체가 무너지기가 일단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3분기 실적은 뭐 저는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3분기가 보통 비수기라고 하던데 어떻게 좋게 기대가 되는 걸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네. 소모품에 대한 판매가 이제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지속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기 매출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일단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수익성은 잘 발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제 볼리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이런 수요도들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소모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라인업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업계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거의 다루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제품 라인업들이 뭐 레이저부터 시작해서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화가 되면서 매출단이 좀 더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인수 관련된 이슈에서의 단기적인 비용이 조금 반영이 될 건데 이건 이미 시장에서 오픈된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긴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 대한 이런 지역들이 넓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수출단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흐름들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회사도 많고 제품도 엄청 많아요. 엄청 그죠? 많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요. 볼륨어, 볼륨은 뭔가요? 뭐 이제 레이저 쏘고 네. 뭐 다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네. 올리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고주파, 맞아요. 초음파, 뭐 레이저, 뭐 네. 비침스, 뭐 이거 해봐야 하는데 그죠? 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한번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기업 탐방 한번 우리 가자. 좋은데요? 일단 받아봐야 뭐 네. 확실하게. 그럼 이 미용 의료기기가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인기를 끄고 있는데 시장이 정말로 그렇게
성장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전망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96억 달러 수준인데 지금 30년까지는 이제 389억 달러로 좀 전망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미용 쪽으로 쓸 때 이제 보톨리눔 톡신을 좀 많이 사용을 네. 했는데 그쪽도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 미용 의료기 쪽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관심이고 특히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아직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면서 기대감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외형 성장에 따른 이제 계속적인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고주파나 초음파 뭐 레이저 이런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수요도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뭐 방산부터 시작해서 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기술력 대비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가 싸거든요. 좋죠. 예. 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해외 시장을 계속적으로 잠식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업계가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 연장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치아 임플란트 쪽이랑 네. 이 미용 쪽은 뭐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보고 미용 있거든요. 쪽은 절대 네. 망할 일이 없는 교육과 약간 함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망할 수가 없는 네. 분야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여성분들이 뭐 우리 이 전체 전 세계 인구의 반인데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화장품이 잘 된 이유를 보면 아 미용 의료기기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럼 3분기를 이 미용 의료기기 실적 쪽에서 비수기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즌별로 이제 이 시술을 받는 이런 뭐 텀들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라인업들이 이제 하반기 쪽으로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네. 대규모 계약이 보통 4분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앞두고 약간의 좀 시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비수기인 이유는 뭐 업계마다 사실 굉장히 얘기들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보통 같습니다. 3분기가 비수기 많대. 지난번에 그 자동차 얘기할 때도 그쵸, 맞아요. 3분기가 네. 비수기라고 그랬고요. 친환경 이런 것도 비수기라고 아마 여름 휴가 때 돈을 다 써서 그런 것 같아. 영업일 수도 좀 줄고 이러니까. 그런 3분기에 것도 주식, 네. 4분기가 이제 소비 시즌이니까. 네, 소비 시즌이니까, 예. 그때를 위해서 조금 스타킹 하는 거고 있고요. 그런 요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떤 네네. 종목 가장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리포트 같은 경우 뭐 클래시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뭐 좋게 나온 종목군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레이저부터 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도 사실 실적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컨센을 좀 상회했거든요. 근데 아마 3분기도 이렇게 수출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오게 되면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본에서 포텐자라는 이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거기서 잘 나오고 있고 거기서 수익성도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화장품 쪽도 지금 우리나라 이 부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초음파 관련된 제품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인업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일본의 기타 지역에서도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소송건들이 좀 있어서 단발성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빠르게 되는 것처럼 또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장 토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적 전망력에서 미용 의료기기 먼저 봤고요. 다음은 네이버 카카오 실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렵죠. 요즘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운데 실적은
네이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실적이 좋았는데 네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콘텐츠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네. 콘텐츠 업체들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TV 광고 매출이나 이런 광고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이제 광고 시장 자체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광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커머스라든지 뭐 웹툰 이런 쪽으로 좀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추이가 약간은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물론 네이버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이버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 최근에 네이버 올라왔던 건 사실 AI 모멘텀 AI 모멘텀이 좀 있었죠. 예. 그거랑 이제 사우디 쪽에 대한 이런 지분 투자 관련된 이런 이슈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붙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네이버도 실적만으로 그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으로 보긴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나마 뭐 카카오랑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모멘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죠.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들의 이런 실적들의 부진들 그리고 아무래도 업계에서 이런 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들이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라는 관점으로 이쪽 일단 요 플랫폼 업체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AI 모멘텀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이버는 사실 그 하이퍼 클로버 X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때는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이 모멘텀은 이제 다 사라진 건가요? 사실상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거죠. 이제 출시 전에 사실 기대감으로 좀 같이 움직였고요. 게다가 사실은 이제 또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AI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오히려 사우디에 대한 이런 투자가 진출이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이런 하이퍼클로버 X 같은 이런 챗 GTP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LMM 부분에서 언어 부분이 좀 더 수혜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지 이게 또 글로벌적으로 나가면 또 이제 물음표가 좀 생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투자 포인트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이 지나가면서 그 기대감을 가졌던 물량들이 또 반대 물량으로 출회가 되면서 좀 이제 눌린 것이 아닌가.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카카오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카카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일 신저가 기록하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오너 리스크까지 좀 최근에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장기화될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장기화가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김범수 이제 이 창업자가 네. 또 방문해서 이제 검사 받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이제 얼어붙었던 이 믿음들 가뜩이나 깨지고 있었던 믿음들에서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제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분할 이슈들도 앞으로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지금 실적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시세 조정이라는 이 흐름들이 과연 단기간에 끝날까? 이거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를 이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전에 분할 상장하기 전에는 네. 각각의 사업권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게 다 연결식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밸류들을 같이 받았지만 이제는 지주회사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주회사로서 보셨을 때 자회사들의 이런 실적들이 얼마나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느냐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지주회사는 장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자회사가 좋아진다고 해서 지주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장투를 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들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지주사로서의 매력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 카카오의 시총이 낮느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힘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참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우리가 문자 보내면서 20원이었나요? 돈 내고 네, 맞아요. 네. 카카오로 공짜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고 여러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는데 지금은 뭐 골목 상권 위협하고 투자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런 기업이 네.
됐어요 지금은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경영자의 마인드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좋은 기업이 되기가 소위 이제 짐 콜린스가 얘기한 위대한 기업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조금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는 좀 더 낫습니까? 접근 가능? 일단 두 개 중에서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네이버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을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데도 억울하게 못 가고 있는 뭐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 자동차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 있거든요. 특히나 실적 베이스로 보실 수 있는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만 뭐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만을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물론 당연히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점검해야 될 섹터가 굉장히 많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화학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네네.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쪽으로 해서 먼저 좀 살펴봤고요. 그 밖에 3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또 본부장님께서 볼 때 좋아 보이는 섹터나 업종 어떤 겁니까? 저는 화장품, 색조, ODM, OEM 업체들을 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무너질 때도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찍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계속적인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뭐 1분기, 2분기 최대 실적들을 갱신을 하면서 3분기 역시도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인구루드랩,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실적이면 실적, 산업 성장이면 성장,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좀 일부 기업들은 고점에서 약간 좀 눌린 기업은 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 또 52주 신고가 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이 ODM과 OEM 업체들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제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업체들끼리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유럽 지역에서 잘 되던 기업들은 이제 뭐 미국 쪽으로 진출하고 일본에서 잘 되는 거는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유나 씨가 그쵸. 코스맥스에다가 네. 유나 뷰티 이런 거 할 테니까 하나 만들어줘. 네. 만들어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진입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수요처가 많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과연 쉽게 멈출까? 그리고 SNS 그리고 또 젊은 세대 지금 뭐 잘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Z랑 잘파요? Z랑 알파 합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제 잘파가 아닌 거죠. 네, 잘파 세대로까지 엮였는데 이제 네. 거기는 이제 저가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약간 이게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브랜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뭐 실적으로 단연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데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이제 52주 신고가 찍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보시면 상당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걸 본다면 뭐 실적은 단연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기업들은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수출 기조가 좋고 지역의 다양화가 되면 앞으로 더 이게 단단하게 견고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 산업은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목군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주는 아까 코스맥스, 엑셀. 또 네, 코스메카 코리아, 인구루드랩, 네. CNC 인터내셔널, 네.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 너무 많으면 싫어해요. 네. 저는 탑픽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어. 코리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수가 이제 시장 사실 보면 반등을 그래도 이제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뭐 지금 정도 지수면 저는 이제 분할 매수가 단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대규모의 반대 매매도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좀 끄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팔던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수급 반등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 쪽에서의 좀 연동이 되는 쪽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연 반도체 같은 경우 현물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업종 턴어라운드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한 묶음으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못 고르겠다. 그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지수 ETF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선 저는 이제 실적을 좀 중심으로 보셔가지고 뭐 아까 화장품 쪽도 그렇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수출 단가가 조금 조정이 나와서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빠졌대요. 네, 그게 이제 수출 단가가 네. 그 9월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변압기도 산업 사이클로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안 좋아지고 다음에 좋아지게 되면 눌림목 이후에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쪽에서의 한번 눌림목 매수 잡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실적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배당 매력도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산업은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코스피 뭐 PBR 0.7배까지 과매도가 나오면 2,200이거든요. 근데 이제 0.8배 수준 하면 2,300에서 2,350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밴드가 왔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0.8배가 깨졌을 때는 항상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역 실적 전망역에서 실적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